Hello everyone. Welcome back to 신나게 놀자. 사이언스, 테크놀로지, 이코노미, 스트래티지 등을 고민하면서 노는 곳입니다. 우선 어제 보도된 한국경제의 삼성중공업 관련 기사 보시겠습니다. 요지는 러시아의 국영선사인 서버콤플로트에서 2019년 11월 수주한 중형 쉐빙 원유 운반선 두 척의 인도가 이번 달 예정인데 금액이 1,875억 원이고 보도의 취지를 가지고 제가 추정을 해보니까 잔금은 대략 한 938억 원가량 남은 것으로 이렇게 추정이 되는데 발주선사가 제재 기업 리스트에 올라가 있고 대금 결제가 불투명해서 아마도 인도를 연기할 것 같다. 그런 보도입니다. 근데 아직 3월이 지나가지는 않았습니다. 여기서 쟁점은 이 사건 원유 운반선이 제재 대상인지 여부, 발주선사가 제재 리스트에 올라 있다는데 이미 계약된 물건의 인도하고 대금 청산하는 것 이것도 금지되는지 여부, 만약 발주사가 루블화 지급을 시도하는 경우 우리가 이것을 거부하고 현물, 가령 천연가스 등으로 결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 이런 것을 기본적으로 다 불확실합니다. 지금 확정된 거 아무것도 없고요. 이렇게 대한 답변이라는 것은 결국 조선업협회를 통해서 정부를 창구로 해서 미국 측하고 협의해야 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래서 이런 쟁점들을 일단 우리 투자하는 사람 입장에서 삼성중공업 창구는 주식 담당자 아니겠습니까? 이분하고 한번 통화를 했습니다. 근데 답변은 위에서 말한 그 답변 그대로 돌아왔습니다. 제가 생각한 것과 조금도 달라지지 않고요. 그 답변 그대로 다시 확인을 했습니다. 모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직 3월이 다 지나간 것도 아니라는 거. 그래서 처음에는 이런 보도가 나왔다는 것 자체도 모르고 있어서 좀 황당하기도 했는데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 계약건은 수출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다는 사실을 이분한테서 확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삼성중공업의 계약상 의무, 즉 시키는 대로 배 만들 의무는 지금 다 이행을 했고요. 아무런 하자가 없는 것 같고 대금을 지급할 의무는 발주사에게 있는 거 아닙니까? 이 건은 수출보험 적용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정리를 하고요. 그래서 최악의 경우라 해도 삼성중공업 손실이 별로 없지 않을까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드릴십은 수출보험에 가입이 안 됐다 그러고요. 그 이후에 이제 한번 고심을 했으니까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거래 상대방의 잠재적 위험성 이런 여러 요소를 고려해서 수출보험을 가입을 늘려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러시아 건은 수출보험 가입된 사실 다시 한번 확인을 했습니다. 관련된 쟁점으로는 러시아의 첨단 기술 제품 수출이 지금 금지되어 있는데 가령 가스 운반선의 경우에 화물창이 프랑스 GTT 특허 제품을 사용하는 거 아닙니까? 이것이 분명히 첨단 기술 제품인 것만은 틀림없는데 이것도 수출 금지 목록에 해당되는지 여기에 대해서는 이거는 일단은 적용 대상이 아니다. 이런 답변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상황이 전개되는 양상을 가만히 보면은 지금 러시아가 달리 행동하지 않는다면은 완전하게 보이콧하는 아예 경제적 무인도로 만들어버리는 그런 어떤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삼성중공업도 상황이 안정되기까지는 러시아 관련 사업 정리하는 거 이걸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하지 않는가.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도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여전히 같은 입장입니다. 다행히 지난 가을에 대규모 수주했던 그거는 이거 거제에서 블록을 만들어 갖고 저 조선소에 갖다 주면은 그곳에서 러시아 측이 알아서 조립한다는 겁니다. 그 과정에서 필요한 기술 컨설팅은 해주는 거고, 그래서 한 달 단위로 한 달치 작업한 거 갖다 주면서 돈 받고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직 본격적인 생산이 개시된 것도 아니고, 즉 설계 단계라는 거죠. 그래서
그 수주 금액이 날아가는 것 이외에 실질적인 손실은 좀 걱정할 필요가 없지 않은가. 지금까지 계속 이렇게 말씀을 드려오고 있는데 여전히 이 입장을 유지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즘 보도를 보면은 그 보도들이 매우 선정적으로 이렇게 기사가 나오고 있는데 무슨 돈 5조 원을 떼인다는 등 이런 보도가 나오는데 전부 헛소리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러시아 때문에 생기는 이런 기회 손실, 그러니까 수주받아 놓은 게 실현되지 못할 그런 게 기회 손실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것보다는 가스 산업이 활성화되기 때문에 새로 기회가 많이 생긴다 이거죠. 이게 훨씬 더 클 것이기 때문에 삼성중공업에게는 여전히 최소한 악재 아닐 것이다. 오히려 호재일 것이다. 이렇게 정리해 오는 그런 기존의 견해를 유지를 하겠습니다. 유크레인을 침략한 푸딩에 대해서 미국과 나토는 언뜻 보면은 모순되는 것으로 보이는 입장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이 입장을 견해를 하고 있습니다. 모순되는 것은 첫 번째, 두 번째 이렇게 한번 보면 1번 유크레인은 푸딩의 승리가 되지 못할 거다.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푸딩을 반드시 실패하게 만들 것이다. 이렇게 바이든도 그러고 영국 존슨 총리도 그러고 나토도 같은 입장입니다. 반복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다. 즉 러시아가 유크레인을 장악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메시지 아니겠습니까? 동시에 두 번째로는 미군이나 나토군이 유크레인 영토에서 러시아군과 직접 전투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미군이 러시아군과 직접 전투하면 3차 세계대전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것은 막아야 한다. 그런 이유입니다. 그래서 미국과 나토는 경제 제재는 매우 신속하게 최대의 규모로 전방위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측 표현에 의하면은 러시아가 30년 동안 일궈놓은 그 경제적 성과를 단 2주 만에 다 허물어뜨렸다.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경제 전쟁이라는 점에서는 이미 이거 3차 세계대전 격렬하게 진행되는 것으로 이렇게 평가를 해야 하는 것 같은데, 예? 자, 과연 경제 전쟁만으로 푸딩을 패배시킬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의문이 듭니다. 이걸 좀 더 이제 앞으로 주목을 해서 따져봐야 할 것 같습니다. 유크레인은 대부분의 국민들이 지금 결사항전 태세인 것 같고요. 러시아가 원하는 방식으로 협상으로 해결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지 않은가. 저는 일단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그리고 유크레인 전투 실력도 생각보다는 좀 막강한 것 같습니다. 전투 드론 잘 활용하고 있고요. 이거는 터키에서 주로 들어온 것 같고, 스팅어 대공 미사일, 또 제브린 탱크 미사일, 엔로라는 탱크 미사일, 대공포 이런 것도 상당히 강력한 것 같습니다. 노플라이 존이나 전투기 제공 이거 지금 별로 효율적이지 않다 이렇게 보면서 미국하고 나토 입장은 방공 무기 지원이 더 효율적이다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투 이외의 모든 것은 지금 넘치게 지원하기로 결의를 했고 또 그렇게 행동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러시아가 지금 방어만 하고 있는 유크레인을 일방적으로 계속 부수고 죽이고 또 도시 몇 개를 잠깐 점령할 수는 있겠지만 원래 푸딩이 의도했던 승리를 얻기는 매우 힘들 것으로 보이고요. 결국 장기화되면서 러시아가 현저히 망가지는 거 아닌가. 부서지는 것은 유크레인인 것 같지만 실질은 러시아가 속으로 골병들어서 회복 불능으로 지금 죽어가고 있는 거 아닌가. 이걸 주목을 하겠습니다. 유크레인 도시 부수고 한 거 그거는 다시 복구하면 됩니다. 그 복구하면 됩니다. 전쟁 끝나면 엄청난 이제 재건 사업, 유크레인 신 마샬 플랜이 기다리고 있지 않겠습니까? 복구하면 되는데 러시아는 복구가 힘들 수도 있다는 겁니다. 21년에 작년에 러시아의 원유, 가스 수출 대금 대략 한 1,600억 불 이상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제가 산수를 했습니다. 이 중에 절반 이상이
즉 800억 불 이상이 유럽에서 받았고요. 지금 이게 순차적으로 거의 다 날아갈 겁니다. 금년에만 가스 수입 3분의 1을 컷 줄인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중공에게서 대략 한 500억 불 정도 이렇게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나머지는 뭐 캐나다, 미국, 영국, 한국, 일본 이런 데서 이제 받았는데, 러시아산 에너지 제재는 중공 이외에는 거의 대부분 참여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만약에 본다면은 러시아는 1,100억 불 이상 달러 수입 사라지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 러시아 당국이 확인한 것만 해도 저 사람들이 모아놓은 준비금 절반 이상이 묶였다는 거 아닙니까, 이번에? 그래서 이런 것만 해도 어마어마한 재앙이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리고 지금 그 CNN 속보에는 러시아가 중공에게 군사 장비 지원, 특히 드론 지원을 요청했다, 이렇게 보도가 됐습니다. 네. 중공은 이걸 부인을 하고 있고요. 엄청난 내용이죠. 이렇게 됐다가는 중공이 하여튼 뭐 대가를 치러야 할 테니까, 하여튼 중공은 부인하는데 미국이 지금 강력하게 중공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건 공개적으로 경고를 했습니다. 러시아 제재에서 중공이 가장 골치 아픈 존재다, 저거 아주 걱정거리다, 이렇게 그 미국이 얘기를 하면서, 만약에 중공이 러시아한테 개구멍 파주면, 즉 라이프라인 연결해 주면은, 즉 중공이 제재에 동참을 안 한다면, 그러면 중공도 엄청난 대가를 치를 것이다, 이걸 공개 경고를 했습니다. 지금까지 물밑에서 비공식적으로 계속 이런 얘기들 해왔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중공이 개구멍 파는지 안 파는지 감시하고 관찰하고 있다, 이렇게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 측에서. 그래서 중공은 지금 제재에 반대한다, 이렇게 공식적으로 발표하기도 했죠. 자기들은 제재에 반대한다고, 참여 안 한다고 이렇게 말은 했지만, 과연 그 러시아를 대놓고 도울 수 있을지는 지금 저는 매우 의문시합니다. 웬고하니 중공이 러시아에 도움이 되는 그 전제는 뭐냐, 어디까지나 서방의 시장에 중공이 연결되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합니다. 만약 그러니까 서방 경제에서 중공을 잘라버리면 중공도 무용지물이죠, 러시아한테는. 뭐 그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중공이 서방 시장에서 잘릴 것을 각오하고 러시아를 대놓고 돕지는 못할 것이다, 저는 일단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뭐 향후 중공이 어떤 미친 짓을 하는지 주목을 해야겠죠. 또 러시아는 중공보다는 유럽과 경제적으로 더욱 긴밀한 관계에 있기 때문에 설사 뭐 중공이 눈치 봐가면서 찔끔 도움을 준다 한들 러시아의 현재 깊어가는 고통 근본적으로 해결 안 될 것으로 이렇게 저는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우크라이나에 속히 평화가 오기를 기원합니다. Thanks for watching. See you next.